자, 교재 404페이지인데 용도 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례. 얘는 지금 여기서 하게 되면 안 맞습니다. 좀 이따 할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에 걸치는 경우 이거는 용도 지역지구 구역이 끝나고 해야 돼요. 뒤에서 지금 하면 안 맞아요. 자, 406페이지 갑니다. 이제 결정효과입니다. 아까 어디까지 했냐? 여기까지 했어요. 입안 결정 절차 받고 이제 결정효과입니다. 도시관에게 결정효과. 1번 효력 발생의 시기를 보려면 3번을 먼저 봐야 돼. 3번 지형도면의 작성, 인가, 고시의 가능성인데 지형도면의 고시인데 미리 말하지만 안중요. 출제 가능성 거의 없어요. 지형도면 이렇게 도시관이 도로가 결정되면 도로가 결정됐다는 사실을 갖다가 자 도로입니다. 도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합니다. 결정고시한 내용을 표시를 하는데 어디에다 표시해요? 지도에 때 표시한댔죠? 이 지도가 좀 축척이 큰 거를 썼냐 작은 걸 썼냐? 축척이 큰 걸 썼으면 그 지도만 가지고 확인이 가능해요. 작은 걸 쓰면 저 지도만 가지고 확인이 곤란해요. 확인이 곤란하면 국민들 따르기가 힘들어요. 이래서 어떻게 하냐? 일단은 결정고시할 때 큰 걸 쓰면 좋겠지만 큰 걸 쓰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주로 이걸 쓴다고 작은 걸 쓴다고 작은 걸 썼으니까 일단은 먼저 결정고시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국가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토지에 대한 모든 현황이 표시된 등고수도 표시된 그런 지형도에다가 결정된 걸 다시 그리는 거요. 이때는 이제 축척이 큰 거예요. 큰 거. 쉽게 말해서 큰 지도에 어쩐다. 다시 그려가지고 그렸다는 사실을 알려주라. 이거를 보고 우리가 뭘 하고 지형도면 그러고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그리니까 지형도면 알려준다고 뭐요? 고시입니다.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인데 지형도면 고시인데 자 지형도면의 작성은 누가 하냐? 또 말하지만 중요성이 없어요. 가능성 거의 희박해요. 지형도면 작성은 누가 하냐 그러면 도시관리계 입안자입니다. 도시관리계 입안자. 원칙은 누굽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 예외, 국장, 회장, 도지사 할 수 있다. 자, 작성해서 뭐 해야 돼요? 고시해야 돼요. 고시를 누가 하냐? 결정자가. 누가 결정했어요? 그러면 국장이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회장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시도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시장으로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시장으로서 그러면 대도시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시장으로서는 대도시장하고 일반 시장 군수가 결정한 것도 있으니까 입지규제가 아니고 지구단위 이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 군수도 결정권이 있는데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거 하나밖에 없죠. 뭐밖에 없어요? 지구단위. 나머지는 누가 결정해요? 도지사. 그래서 중간 과정에 여기에 뭐가 있냐? 승인이 하나 있어요. 승인. 누구만? 시장하고 군수만. 이때 시장에서 이제 무슨 시장을 뺀다? 대도시를 제외한 시장 군수는 승인받으라. 누구한테 가서? 승인은 누구차? 직권상급 도지사 승인받으면 승인 신청받은 도지사는 30일 내에 대조를 해야 돼. 대조를. 내가 결정한 내용하고 그려온 내용이 맞는가? 뭐하고 대조하겠습니까? 관리계획하고 대조해서 이상이 없으면 30일 내에 승인해 줍니다. 이게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한 사인데 그 전에 이것 말고도 내용이 좀 더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되고 언제까지 안 하면 저 결정이 무효가 돼 있었는데 그 내용 중요한 내용들이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으로 넘어갔어요. 여기 있는 내용들 홀랑 빼서 넘어갔다고.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때도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그나마 중요한 게 홀랑 넘어가버렸다고.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그러면 왜 설명합니까? 이거를 설명을 해야 이게 지형도면의 고시라고. 이거를 설명을 해야 1번 아래 1번이 중에 1번 도시발 결정 고시 효과 1번 효력 발생 시기 1번은 나오는 순간 답이요. 1번은 반드시 암기하고 자 1번 효력 발생 시기 언제라고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문제 나오면 빤해요. 고시 5일 후 이러고 나올 거니까 원래 개정되기 전에는 고시 5일 후예요. 절대 5일 후가 아닙니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다만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게 안 나오니까. 근데 용도 지역주 그 필요가 없고. 두 번째, 기득권 보호. 기득권 보호. 이게 중요합니다. 경과조치, 기득권. 이미 얻은 권리는 법에 의해서 인정받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갑이 여기에다 땅 가지고 있어. 내 땅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도로가 빡 결정되면 내 마음대로 이용해 못해요? 못하죠. 이거 문제입니다. 못하죠. 근데 여기다 자 그러면 갑이 이러고 땅 가지고 있습니다. 땅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만 받으면? 허가만 받으면.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다 허가를 받아가지고 허가 등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적법하게 한참 개발 중입니다. 개발 중,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인데 늦게 이렇게 도로가 결정이 되면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라 그래요? 결정되든가 말든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영향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대원칙입니다. 경과조치, 기득권 보호해가지고 경과조치,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도시관리계 결정 당시 이미 착수한 자는 도시관리계 결정에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즉 새로운 허가나 신고하지 말고 그냥 계속할 수 있다. 2번 시가조정적 수산자원 보호계획이 결정되면 3개월 내 신고 후 사업 계속 자르고 그까지 중요해요. 그까지 중요. 사업 계속 그것도 자르라고 잘랐습니까? 슬러지 표시 좀 해주라고 자르고 공사 완료하고 3개월 내 건축허가 신청.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허가 등을 받아가지고 우리 허가 등을 받았어요. 허가 등을 받아가지고 한참 개발하고 있어요.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시이권 결정됐다. 만약에 공원이 결정됐다. 계속할 수 있다 없다? 공원이 결정되면 계속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나 똑같은 게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데 뭐가 결정됐다? 시가와나 수산자원이 결정되면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시가조정적 수산자원 보호계획 결정되면 3개월 내에 나 계속한다 신고하고 어쩌라고 계속합니다.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한다. 여기까지는 중요해요. 시가 수산자원 결정되면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한다. 근데 너 뭐하냐 물어봤더니 봐봐요. 뭐하냐 물어봤더니 개발하는데 뭐해요? 열심히 형질 변경해요. 막 산을 깎고 있어요. 왜 산 깎고 있어요? 물어봤더니 다 깎은 다음에 뭐 하려고? 건축하려고. 얘는 무슨 허가를 받았어요? 형질 변경. 뭐 하려고? 건축하려고.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형질 변경이 끝나면 뭘 하겠어요? 건축을 해야 되는데 시과 조정구역은 주택의 신축 허가가 안 나와요. 너 하면 뭐 할 거냐고. 어차피 뭐가 안 되는데 신축 허가가 안 나오는데 근데 나는 건물 지으려고 네 들어오기 전에 먼저 했다니까. 먼저. 그럼 내 권리는 인정받아야지. 이래서 언젠가는 형질 변경이 완료되겠죠. 형질 변경이 완료되면은 3개월 내에 건축 허가 신청하면 여기까지는 받아준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자, 시과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결정 당시 진행 중인 사업은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한다. 이때 신고한 행위가 건축을 위한 형질 변경이면 형질 변경 완료하고 3개월 내 허가 신청하면 거기까지는 인정한다. 이게 3개월인데 좌우지간 여기까지 잘 나와요. 여기까지. 시과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결정 당시 진행 중인 사업은 3개월 내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이 말을 갖다가 3개월 내 신고하면 이 말 싹 빼놓고 그냥 계속할 수 있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잘 나와요. 그 다음 3번 지형들의 작성 인가 고시. 작성 인가가 승인이죠. 승인. 작성 승인 고시 별로 중요성이 없습니다. 중요성이 없고 407페이지 가가지고 5번 위반시 그건 X 안 보는 게 좋아요. 안 보는 게 좋아요. 그것은 그 2년 만료 다음날 도시관리계 결정 실효. 이게 지금 국토교육법이 있다가 어디로 저쪽 법 넘어갔으니까 보면 안 된다고. 저 5번은 X표 치고 위반시 아예 안 보게. 어디 한지도 몰라야지. 407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5번 좀 보라고. 5번 좀. 5번에 위반시 거기 좀 X표 치라고 좀 안 보게.
공법에서 효력 발생이나 실효는 중요 부분인데 실효가 나오잖아요. 실효가 엄청나게 중요한 제도가 국계법에서 빠져가지고 다른 법으로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을 쓰면 안 된다고 지금은. X표치 안 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도시관리 재정비 재검토 정비 몇 년요? 5년. 이거 나옵시다. 기본계획 몇 년마다 재검토? 5년. 관리계획 몇 년마다? 5년. 1번 말이에요. 1번. 2번 3번에 나온 적 없으니까 무시하고. 5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여기서 할 게 아니에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하면서 거기 가서 설명할 거예요. 6번 도시계획 시설 부진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 이것은 거기 가서 설명할 거예요. 여기서 볼 내용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7번 국공유지 처분 제한. 이것도 거기 가서 할 거예요. 거기 가서. 그 파트 가서 해야지. 8번 도시지역 내 다른 법률 적용 배제. 이것도 여기서 할 게 아니에요. 그쪽 가서 저 뒤에서 해야 돼요. 아무 데다 막 끼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국토개혁법 가지고 4주를 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해야 되는데 아무 데나 막 집어넣으면 뭐 한 줄 모르고 뭐 안 한지도 몰라요.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잡아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걸 여기다 막 던져놓으면 뭐 한지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부분 가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뭐가 끝났어요? 총설이 끝났어요. 결정효과 해가지고 결정효과 뭐 배운 거 있습니까? 자 1번 효력 발생 시기 언제라고? 고시. 예, 지용등을 고시한 날. 저 깜빡했으면 고시 5일로 그럴 뻔했어요. 그 정도 전에가 고시 5일인데 지용등을 고시한 날. 이거 배웠고. 두 번째 기득권 보호. 투기만 잡으면 된다고. 결정 당시 진행 중인 사업은 영향받지 않고 계속한다. 시가 조정적 수산자원 보호구역 결정 당시 진행 중인 사업은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한다. 거기까지만 잡으라고. 세 번째, 지형등을 고시는 해봤자 안 나와요. 의미 없어요, 이거. 네 번째, 재검토 정비 몇 년? 5년. 그렇게만 잡고 그렇게 더 나머지는 결정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내용 가가지고 용도 지역부터 하나씩 용도 지역. 자, 용도 지역입니다. 그럼 용도 지역은 두서없이 막 하면 안 되고 용도 지역 그러면 뭐가 나? 첫 번째 용도 지역이 뭐냐? 용도 지역의 의의를 딱 보고 하나 둘 셋 하나 사인이 맞나 안 맞나 봅시다. 용도 지역이 딱 나오면 시험 볼 때 용도 지역은 머릿속에서 하나 둘 셋 하나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문제 증진 둘 정복 지정 안됨 셋 도시관리계 결정. 그게 용도 지역의 의의라고. 의의는 설명 끝났어요. 두 번째 용도 지역의 종류하고 용도 지역의 종류하고 뭘 봐야 돼요? 지정 목적을 봐야 되고 도간 농자 이거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용도 지역을 누가 어떻게 지정해요? 지정 절차를 봐야 되고 네 번째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까? 이거를 체계적으로 하나씩 잡아내야 돼. 결정효과. 용도 지역은 머릿속에서 4개 있어요. 4개. 용도 지역이 딱 나오면 용도 지역이 뭔가 종류는 뭐 있고 지정 목적은 뭔가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고 지정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생기는가 지정 효과 주제입니까? 주제. 이거를 하나씩 이제 잡아가야죠. 이제 틀 잡아야 돼. 틀을 갖다 이제 용도 지역의 의의는 방금 했습니다. 용도 지역은 뭐라고요?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뭐라고? 공공복리 증진이다. 잘 쓰고 잘 살자요. 경제적 효율적 이용 잘 쓰고 공공복리 증진은 잘 살자. 그리고 중복이 된다 안 된다? 중복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기본계 결정이요 관리계 결정이요 관리계 결정. 이러면 끝나고 두 번째 용도적의 종류. 솔직히 도간 농자 모르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 믿고 넘어갑니다. 해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아니 우리 국토가 이만하면 전국에 있는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효율적 이용인가? 자, 지금 자요 들어봐요. 5월 6월 강의 듣는데 유학지까지 하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나는 올해 합격해야 되는데 3, 4월 강의들 3, 4월 강의 중요한 건 3, 4월이니까 지금 5, 6월 달은 3, 4월에 안 하는 거 혹시나 한 번만 툭 건드려주면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었는데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애들
그러니까 이제는 자세한 5, 6월은 자세한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어떻게 이용해 효율적으로 이용할까?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맡기는 게 좋을까? 국민들이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맡기는 게 좋겠어요? 공권력 규정이 좋겠어요? 이런 말은 11월 달에 하는 거예요. 11월 달에. 지금 몇 월 달이라고? 5월 달에. 지금은 이런 말 할 때가 아니라고.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적성에 따라서 국가에서 이렇게 방향 제시합니다. 토지를 이러고 이용합시다. 이러고 이용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합니다. 뭐 할 거냐? 개발할 거냐? 보존할 거냐? 이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첫 번째 뭐라고? 도시죠. 인구와 사람의 밀집대가 밀집해서인데요. 체계적인 개발 준비 관리 부지에 필요하다. 그게 뭡니까? 도시.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위주로 개발하고 녹지지 뭐한다? 보존한다. 두 번째 관리적. 도시에 준해서 농림에 준해서 자연환경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얘는 다시 개, 생, 보로 나눈다. 개, 생, 보. 계획관리,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한다. 생산관리, 농림지역 지정에서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이다. 농림에 준해서 관리한다. 보존관리, 자연환경 보존적 지정에서 관리가 곤란하다. 자연환경 보존에 준해서 관리한다 얘기고. 세 번째, 농림지역, 도시지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이나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 보존산지 등으로서 농림법의 진흥과 산림보존에 필요하다. 네 번째,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선, 문화재 보존과 수산들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런 거는 언제 한다고? 11, 12월 달에 한다고. 작년에. 1, 2월 달에 한 번 했다고. 5, 6월 달에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라고. 5, 6월 달에. 자, 주거지역은 다시 어떻게 나눈다고요? 전용주거 1종, 2종, 일반주거 1종, 2종, 3종, 준주거. 1종 전주가 뭐예요? 단독 양호고, 2종 전주는 공동 양호고, 1종 일반주가 저층 편리고, 2종 일반주가 중층 편리고, 3종 일반주가 중고층 편리고, 준주거는 주거 플러스 상업이고. 자, 상업지역은 중심 상업은 심심, 중심 그러니까 심심, 도심 부도심 상업, 도심 부도심 상업. 그 다음에 뭐예요? 도심 부도심의 상업, 그 다음에 업무기능 어쩌고저쩌고 나올 텐데. 자, 일반 상업은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 담당하고, 유통상업은 도시안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하고, 근린상업은 근린지역에서 이용법 서비스 공급한다. 같은 글자 있으니까 그 글자를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공업이? 전용공업은 중하 공해성 공장 수용한다. 일반 공업은 환경을 제한하는 공업 배치한다. 중공업은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행하되 주거 상업 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하다. 녹지지역은 보존 녹지, 녹지공업 보존하는 거. 생산 녹지, 농업적 생산의 개발을 유보하는 거. 자연 녹지, 녹지공업 보존에 불가피하면 제한적이라면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법률. 그랬어요. 법률에서는 4개, 하나, 둘, 셋, 넷. 4개 용도, 4개, 3개, 2개, 9개 지역으로 나누고, 이 대통령령에서 주거지역이 16개 되다 보니까 총 이 법률하고 명령을 더해가지고 우리가 뭐라 했어요? 법령 그랬죠. 법령에서는 전국을 몇 개로 나눈다? 21로 분류했다. 우리나라 땅의 종류, 토지의 종류는 몇 가지다? 21가지다. 토지의 종류는 뭐로 말한다? 용도 지역으로. 건축물 종류는 몇 가지다? 28가지라.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 나오면, 자, 일반 상업이 뭐라고요? 도시안 지역 간 유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일반 상업이다. O입니까? X입니까? X. 좀 헷갈리는데요? 그게 헷갈린다 그 말은 진짜 공부 안 했다는 얘기. 지금 와서 헷갈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지금 정도면 용도, 지역 정도는 누구든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런 거 설명할 때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정도 알고 있어 저는 믿고 넘어갑니다. 믿습니다. 이게 이겁니다. 용도지역의 종류, 지정 목적이 지금 이거였어요. 세 번째, 지금 이런 데다 신경 써야지. 문제 잘 나온 데 신경 써야지. 용도지역의 지정 절차. 용도지역은 누가 어떻게 지정해요? 용도지역의 지정 절차. 도시관리계 1번 누가? 국장, 시도,
대도시시장이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 의해서 자, 원칙입니다. 원칙 그 다음에 예외. 원칙은 누가 한다고? 원칙은 국장, 시도, 대도시장의 1번이니까 국장, 시도, 대도시장이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 의해서 용도직을 지정도 하고 변경도 하고 세분도 합니다. 기본 틀 잘 잡아요. 원칙은 국장, 시도, 대도시장이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 지정도 하고 변경도 세분한다. 예외를 갖다 우리 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외 그 말 대신에 특례 무슨 얘기입니까? 이 결정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거 아닙니까? 원칙은 도시관리계 결정하는데 도시관리계 결정에 의하지 않고 용도직이 지정된 경우도 있다고. 그럼 머릿속에 몇 개가 딱 나와야 돼요? 하나, 둘, 셋. 이런 틀이 딱 잡혀야 돼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예,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특례.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특례. 두 번째는요,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의 결정 고시를 보는 특례. 세 번째, 관리지역 안에서 이렇게 이제 기본 틀을 좀 잡아야 돼요. 용도지역 지정 절차는 원칙은 국장시도 대도시장이 도시관리 결정 절차에 의하는데 예외적으로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지정되는 게 있다.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특례, 도시지역의 결정 고시를 보는 특례, 관리지역 안에서 이러면 자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특례 그러면 또 두 개가 쫙 나오고 도시지역 결정 고시 보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나오고 관리지역 안에서 하나, 둘 이렇게 펼쳐져야 돼요. 자,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특례.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지역과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지역이죠. 이웃 용도지역과 동일한 경우에는 어쩐다고요? 매립 준공 인가일에 이웃하는 용도지역으로 어쩐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뭘 해야 된다? 고시는 해야 한다. 그랬어요. 지정된 걸로 보되 고시는 해야 된다. 두 번째,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다르거나 아니면 또 둘 이상 이웃하거나 둘 이상 걸쳐 있는 경우에는 특례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어쩐다?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서 별도 지정을 해야 한다. 자, 이게 지금 여기가 바다입니다. 바다. 여기는 뭡니까? 육지입니다. 육지. 바다 육지. 자, 매립합니다. 뭐 하려고 매립한대요? 신도시. 뭐 하려고 매립이요? 신도시 만들려고. 신도시 만들면 용도 지역이 뭐라고 나와야 돼요? 도간농자 중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도시. 당연히 뭐라고? 도시지역이라고 지정하고 고시해야 된다. 도시지역 지정 고시 절차가 원칙은 어쩐다고? 원칙은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니까 뭐하고? 입안하고 뭐하고? 기초의사 의견정치 입안했으면 그 다음 뭐하고? 결정하고 고시하고 협의심의 결정고시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고? 도시지역이 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에 대한 예외 자 신도시 만들겠다 도시 되는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육지가 무슨 지역이냐? 도시지역이다. 도시지역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지역과 똑같네요. 그때는 이거 딱 매립하고 공사 끝나면 준공서 받는 거예요. 매립 준공 인가일에 이웃하는 용도지역 지정된 것을 본다. 고시는 해야 된다.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지 같으면 매립 준공 인가일에 이거 된 것을 본다. 그 대신 뭐는 해야 된다? 고시는 해야 된다. 포인트가 이거죠. 고시는 해야 한다. 두 번째,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지역과 이해입니다. 여기도 지금 매립 목적은 좀 더 크게 매립합시다. 이만큼 매립한다. 뭐 하려고? 신도시 만든다고. 매립 목적은 신도시인데, 자,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가 무슨 지역이냐? 농림지역이네. 완전 보조이네. 이웃하는 용도지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르네. 근데 짠 봤더니 이쪽은 또 도시지역, 도시죠. 몇 군데 걸쳐 있어요? 두 군데 걸쳐 있어요. 이랬을 때는 특례가 인정이 안 됩니다. 어쩌라고? 다라고.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서 지정해야 한다. 이 공유수면 매립지역이라는 특례예요. 간단해요. 매립 목적 이웃하는 용도지가 같으면
매립 준공 인가일에 이웃 용도적 지정된 것을 본다. 그 대신 고시는 해야 된다. 고시는 해야 된다.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적 다르거나 둘 이상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으면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 특례가 인정이 안 되니까 그냥 이거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공유수면 매립되거나 특례. 두 번째 이제는 뭐를 본다? 도시지역의 결정 고시를 본다. 도시지역의 결정 고시 본다. 그 내용은 이 내용이 기억력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도시지역의 결정 고시 본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도시지역에 연접한 항만구역이나 도시지역에 연접한 어항구역은 도시지역의 결정 고시를 본다. 두 번째, 그냥 산업단지 그러지 말고 무슨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무슨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무슨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도시지역 결정 고시 본다. 뭐는 나오지 마라? 농공단지는 나오지 좀 마라. 세 번째 택지개발지구만 지정하면 도시지역 결정고시 본다. 네 번째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 지정하면 도시지역 결정고시 본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게 좀 다섯 개 다 나왔어요. 첫 번째가 도시 연접한 항만구역, 두 번째 도시 연접한 어항구역, 세 번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네 번째가 택지개발지구, 다섯 번째가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 여섯 번째가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도시지역의 결정고시 보는데 단 어디는 그러지 않는다. 단 취락지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 계획경은 그러하지 않는다. 이게 나와야 되고 관리지역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고시하면 자동 뭐가 된다? 농림지역 결정고시.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할 시간이 없네. 하여튼 자고로 시험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은 관리지역, 포인트가 관리입니다. 관리 안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농림지역의 결정고시 본다. 관리지역 안에서 보전산지라고 지정고시하면 고시 내용에 따라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결정고시로 본다. 이게 용도지역 지정 절차의 특례인데 출제가 잘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정리를 쫙 해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 그럼 그 내용이 우리 책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404페이지 있어요. 404페이지. 책이 404페이지 해가지고 저 특이하게 앞에 있어요. 지금. 자, 4번 용도지역 지정 절차의 특례 봅시다. 1번 공유수면 매립 지정 기억 매립 목적 인접한 용도의 내용과 동일하다. A. 먼저 기억에서 어쩐다고?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같다죠. 같다. A. 매립 준공 인가로부터 이웃하는 용도지역으로 이웃 인접한 용도 동일한 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결정된 것을 간주한다. 결정 고시가 아니면 유예라. 고시는 어쩌라고? 하라고. 결정된 것을 본다. 그래서 B번 고시는 어쩌야 된다? 해야 된다. 누가 고시하냐?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특별시광시, 특자의 특자들, 시장, 건수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결정된 것을 본다. 그러나 고시는 해야 된다. 2번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 인접한 용도의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어쩐다고요? 원칙 적용, 특례 인정 안 돼. 즉 원칙 적용 그러니까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 의해서 지정한다. 지금 설명했던 이 두 개의 출제 여기 구분하세요. 잘 되니까. 별로 간단해요. 매립 목적 이웃한 용도지역과 같다. 매립 준공 인가에 이웃한 용도지역 지정된 것을 본다. 고시는 해야 된다. 다르다. 둘 이상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 이웃한다.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 의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있죠. 용도지역 결정 의지해가지고 자 도시지역의 결정고시 간주. 다음의 지역은 도시지역의 결정고시로 본다죠. 결정고시로 본다. A. 근데 함정은 박스 안에 있어요. 박스 안에. A. 항만법에 의한 항만교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요. 포인트는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두 번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요. 포인트가 도시지역. 3번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4번 택지개발지구. 5번 전원개발사업구 예정구역. 가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설치를 설치하면 전원개발 사업구 예정구역은 제외한다고. 안 나왔지만 6번 있어요. 6번 뭐가 있다고요?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도시지역의 결정고시로 본다. 단 취락지구와 도시지역 밖의 지구단위 개혁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밑에 니은에서 농림지역의 결정고시 간주 체크합시다. 관리지역에서 이 말이 중요하니까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하면 자동 농림지역의 결정고시입니다. 농림지역의 결정고시. 중요고 옆에 디귿. 자, 농림지역에서 농림은 관리지역 안에서 보전산지 지정고시하면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결정고시 본다. 단순하지만 출제가 잘 돼요. 결론은 이거요. 관리지역에다 뭐만 지정하면 농업진흥지역만 지정하면 자동 뭐가 돼요? 농림지역의 결정고시. 관리지역에다 보전산지만 지정고시하면 고시 내용에 따라서 농림이 될 수도 있고 자연환경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용도지역 지정 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인데 좌우지간 이 부분은 출제가 잘 되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세요. 시험에 나온다 생각해야 그래야 반드시 정리를 하죠. 여기까지가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례했고 그러면 이제 어딜 가겠어요? 용도지역의 지정효과가 겠죠. 지정효과 이제 순서대로 머릿속에서 지정효과 그러면 규제. 용도지역의 규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용도지역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지역 가지고 규제는 딱 세 가지면 규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무 들어가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이해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땅 중개를 못해요. 불안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다 배운대. 용도 지역 지정에서 규제는 딱 세 가지만 합니다. 그 말은 용도 지역 가지고는 세 가지만 설명하라고 더 이상 설명하면 안 돼요. 규제하는 게 세 가지니까 세 가지만 설명해요. 무슨 설명이요? 첫 번째, 이 땅에다가 공장이 돼 안 돼? 주택이 돼 안 돼?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건축 제한한다. 건축 제한. 돼 안 돼? 건축 제한. 두 번째, 자 주택이 된다. 그러면 땅 면적의 몇 프로가 되냐? 몇 프로?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건폐율 제한. 세 번째, 위로 몇 층까지 하냐?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용적률 제한. 이렇게 세 가지 규제하니까 세 가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것 말고 새로운 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용도 지역으로는 딱 세 가지만 설명합니다.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용도 지역은 더 이상 규제가 없으니까. 건축 제한하고 건폐율 제한하고 용적률 제한하면 용도 지역은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하는데 자 건축 제한을 어떻게 하는가 봐야 돼요. 건축 제한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용도 지역 안에 예부터 갑니다. 용도 지역 안에 건축 제한은 용도 지역이 용도 지역이 몇 개 있다고요? 21개. 자, 건축 제한한다 그러면 건축물 중에서 뭐가 된다 안 된다요? 건축 몇 개 있어요? 28개. 이제 이걸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21 땅에다가 28개 건물 중에서 뭐가 되는지 뭐가 안 되는지 이거를 법에서 규제를 해주면서 국민들한테 국가에서 이렇게 알려줄 테니까 국민들이 이거를 알고 따르는 얘기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해놨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에서 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법률에서 않고 국토개혁법 시행령에서 정해놨다. 그럼 국토개혁법 시행령에서 정했는데 국토개혁법 시행령에서 뭐라고 정해놨냐? 그러면 자 21개 중에서 7개 지역은 이것만 금지한다. 7개 지역은 이것만 금지한다. 그리고 14개 지역은
28개 중에서 이것만 허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디가 규제가 약해요? 얘가 규제가 약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지 마. 그러니까 이거 빼고 다 해. 이거 빼고 다 해. 여기서는 이것만 해라. 이것만 해라. 그러면 이게 지금 금지되는 거 규제가 약한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그럼 첫 번째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4개. 중심, 일반, 유통, 근린. 그리고 준공업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7개 지역은 금지되는 행위만 나이라고. 이것만 하지 마라. 이것만. 그리고 나머지. 자, 그리고 나머지 기타 즉 14개는 이것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했어요. 이런 식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렇게 정해놓은 내용들이 이게 내용이 너무 많고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 책에서는 그것은 기본서에다 쓰는 것이지 요약집에 쓰는 게 아니에요. 요약집에 쓰는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 요약집에서는 411페이지 보면 그래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411페이지 보면은 자 용도 지역 내 행위 제한 있죠. 박스 해가지고 단독주택이 허용되는 거 허용 여부 해가지고 단독주택은 중심상업, 유통상업, 전용공업만 금지다. 단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농후가 주택에 한한다. 연립 다세대는 중심상업, 유통상업, 전용공업, 일반공업, 보존녹지, 보존관리, 농림, 자연환경 금지다. 아파트는 일종 전주, 일종 일반주거, 유통상업, 전용공업, 일반공업, 녹지관리, 어이구 날새겠대. 무슨 소리 다 하냐고. 안 될 거는 포기하라고. 안 될 거는 포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갈 때 우리가 7월부터 하잖아요. 7월부터 걱정하지 말아요. 문제풀이 할 때 또 얘기하지만 40문제 맞지 생각하지 말아요. 못 맞춰요. 40문제는. 그러니까 40문제 맞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몇 개만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우리 욕심도 낮춰가지고 80 맞지만 원래 90 하려고 했는데 80만 맞추고 끝냅시다. 이 생각하고 여기 가가지고 찍는 방법이에요. 찍는 방법을. 여기서 이제 문제를 문치로 찍어내려면 완벽하진 않아요. 21 용도 지역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주거 지역이 뭐 하는 지역이요? 그럼 성격이 주로 주거하고 상업 위주로 움직인다. 얘는 준공업은 얘는 주거도 있고 상업도 있고 공업도 있는데 주된 기능은 공업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아파트가 돼야 안 돼. 공장이 돼야 안 돼. 창고가 이거를 끼워 넣어서 감으로 맞춰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정리해서 맞춘다? 안 돼요. 여기 없는 거 내보면 어쩌려고. 어차피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대통령 영역에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게 개정된 내용들이니까 이것까지는 알고 가고 7개 지역은 금지한 행위만 나야 된다. 그게 7개 특징이 규제가 약한 애들 7개 금지한 행위만 나야라고 나머지는 허용된 행위만 나야 된다. 이러고 넘어가야 돼요. 두 번째 컴펠입니다. 컴펠이 있고 용적률이 있는데 컴펠이 뭔지 아직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죠. 자, 컴펠이 뭡니까? 컴펠은 뭡니까? 평소의 뜻이 그냥 줄입시다. 건대 대지 면적이단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용적률이 뭡니까? 그러면 연대죠. 연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그러면서 컴펠은 자 평소에 5초 주는데 오늘은 7초 줄게요. 심호흡하고. 자, 컴펠 주거죠. 56657 상업청 9887 공업청 777 녹지 투투투 관리 4투투 농림자연경 투투 암기해야지. 이거 암기해야 돼. 암기. 56657 9887 777 투투투 4투투 투투 용적률이 좀 더 걸려. 그때 10초면 해요. 해야 돼. 이거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니까. 주거지역 그러면 100, 150, 200, 200, 300, 500 상업지역 1500, 1300, 1100, 900 공업 300, 300, 400 녹지 80, 100, 100 관리 100, 80, 80 농림자연경 80, 80 거기까지가 우리 시험 문제예요. 이거 다 더해서 암기할 때 15초면 해요. 15초 투자 안 해가지고 한 문제 포기해요. 이런 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내용이 413페이지 보면 밑에 박스 있는데 자 여기다 알아야 될 게 412페이지 요약집 412페이지 5번에 컴패율 있죠. 컴패율 있습니까? 의는 했고 컴패의 그 동그라미 2번 컴패율 완화는 덮여보세요. 좀 더 보고
그 다음에 건폐를 한도는 높여보고 3번 건폐를 완화하고 건폐를 강화했죠.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합격 후에 봐야 돼. 합격 후에. 여기서 볼 성질이 아니에요. 용적률이 뭔가는 이미 알고 있고 동그라미 2번이 용적률 완화인데 그것도 합격 후에 봐야 돼. 여기서 볼 성질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안 나와요. 처음에는 안 나오니까 그런 거 잡을 생각 하지도 말고 꿈도 꾸지 말라고. 뭐 잡으라고요? 5566 가지고 5566 이거를 하라고. 이게 시험 문제니까 시험에 나온 걸 잡을 생각을 해야지. 이것도 벅차다면서 이게 반드시 나요. 반드시 이거 하시고 그러면 413페이지 그 박스는 암기해야 된다고. 이것은 암기할 거는 해야 되니까. 용적률 암기할 때 주거지가 얼마요? 50에서 100, 100에서 150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어차피 시험 문제 답은 D에만 나오니까 D만 잡으라고. 100, 150, 200, 250, 300, 500, 1500, 1300, 1100, 900, 300, 300, 400 이렇게 D쪽만 잡으라고. D쪽만. 문제 풀 때도 D쪽만 보면 되니까 충분히 그럼 맞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414페이지 박스 밑에 7번 해가지고 개발 금지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동그라미 2번 신경 쓰지 말고 3번 체크해. 3번 계획관리 3번 줄 거요. 계획관리적 내 뭐가 수립되면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이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 몇 프로 완화한다? 125% 완화한다. 그걸 잡아야 돼요. 그거 잡아놓고 밑에 안중에 더 보지 말아요. 8번 415페이지 8번입니다. 용도적의 미지정 미세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거의 매년 나오는데 너무 쉬워요. 맨 꼭대기 8번입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이나요? 글자가 좀 작긴 작은데 용도적의 미지정 미세분. 자 1번 용도의 미지정이죠. 도, 간, 농, 자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어디를 따라야 돼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두 번째 도시적이 미세분 돼 있으면 뭘 따라가야 돼요? 보전 녹지. 세 번째 관리가 미세분 돼 있으면 보전 관리를 따릅니다. 출제가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딱 잡아놓고 거기까지 내용이 용도 지역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 그러면 그거 하면서 거기에서 뭐가 더 붙어줘야 되냐 그러면 그 밑에 이게 붙어야 돼요. 그 밑에 뭐가 붙어야 되냐 그러면 408페이지 양가로 8번이 그 밑에 붙어야 돼요. 408페이지 양가로 8번. 도시지역 내에서 다른 법률 적용 페이지에 있죠. 도시지역 안에서 408페이지 위에 양가로 8번.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 적용 안 하겠다. 찾았습니까? 1번 농지법 8조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적용 안 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하지 않는 농지는 닫아야 한다요. 두 번째 도시지역에서는 도로법 접도구역 적용 안 합니다. 3번은 삭제됐습니다. 삭제. 고속국도법 그런 거 없어요. 삭제 지우고 정리하게 되면 도시지역 안에 있는 잘 들으세요.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 취득할 때 농지증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면 안 받는다. 단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하지 않는 농지는 받는다. 그게 시험장 가면 이 지문을 다 쓰려면 너무 길잖아요. 지문이. 그러니까 지문이 긴 거는 시험장 가서 절대 5가 안 돼요. 지문이 긴 것은 나중에 문제 풀 때 그 요령을 봐야 돼요. 지문이 너무 긴 것은 5로 못 나와요. 5로. X로 나오지. 확 줄여가지고 도시지역 안에 농지는 용도지역을 불문하고 농지증 요하지 않는다. 지문 긴 거 줄이면 X라니까 뭘 또 입모양이 5가 나와. 입모양이 5가 나와. 도시지역 안에 농지 취득할 때는 용도지역을 불문하고 농지증 요하지 않는다. 5의 X요. X라니까. 녹지지역 안에 농지로서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하지 않으면 받아야 된다니까 거기는. 두 번째 도시지역에서는 뭐 안 쓴다고요? 접도구역을 씁니다. 접도구역. 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이라는 제도는 안 쓴다 이 얘기입니다. 접도구역은 도로 경계선에서 개발하지 마라가 접도구역이요. 접도구역은 이렇게 지금 도로가 이러고 있으면 도로 주변이 위험해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특히 김여사들이 많잖아요. 김여사들이.
그러니까 차가 이러고 똑바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튀어나간다니까 이렇게. 가서 막 거기 뭡니까 논 가가지고 김 여사 막 논 다 헤집어놓고 이거 나온 거 못 봤습니까 이거? 인터넷 가기도 그런 거 많던데. 이러다 보니까 도로 주변에 좀 위험하니까 첫 번째 도로 주변에 위험을 방지하고 장차가 도로가 확장되는 대비해서 개발하지 마세요 라고 도로 주변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뭐라고 접도구역 정해놓으면 이 접도구역 안에서 뭐 할 수가 없다? 개발할 수 없다. 개발할 수 없다.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이에요. 도시 지역에서는 뭐 안 쓴다? 접도구역 제도가 없다. 왜? 도시는 개발할 건데 접도구역은 개발하지 마라 그러니까 도시 지역 안에는 뭐가 없어요? 접도구역이 없어요. 접도구역이. 접도구역 안에는 도시 지역이 없다 그러지 말고 도시 지역 안에는 접도구역이 없다.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시험 합격하고 밖에 딱 나가서 실무 딱 하면은 자, 이 땅이 나왔어요. 땅이 매물로 딱 나왔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딱 떼봤더니 접도구역으로 걸려 있어요.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접도구역 그러면 이거 좋은 땅이요? 나쁜 땅이요? 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접도구역은 어쨌거나 도로에 닿죠. 여기 뒤에 있는 땅보다는 그래도 나은데 도로 물렸으니까. 근데 이 부분이 개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좋은 땅이다 나쁜 땅이다? 그런 해석을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 어차피 도시지역 밖에는 건폐율 최대 줘봤자 도시지역 밖에는 건폐율 최대 줘봤자 얼마밖에 안 돼? 60밖에 안 돼. 60밖에. 어차피 건물 이쪽은 안 지어도 여기서 해도 얼마 차지한다고? 60%는 들어간다고. 어차피 빈 공터는 남는다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건축하지 마. 형질 변경하지 마. 그런 말 했어도 차 대지 마. 그런 말 안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다 차 대면 된다고. 차 대면 비도시죠. 돌아다니다 보면 음식점 괜찮은 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음식점이 괜찮으면 주차 공간이 있어요. 주차 공간을 쓰면 된다고. 그럼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런 땅이 딱 나오면 자 도로에서 접도구역을 통과해서 여기에 이런 땅이 있어요. 자 접도구역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일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된다고. 접도구역은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시험 볼 때는 도시지역 한다네요. 도시지역 접도구역 없다. 이름 딱 끝나는 시험에서는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진출입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따져가지고 진출입이 안 돼. 이 맹지예요. 맹지. 이하고 똑같으네요. 진출입이 돼. 그러면 너무 좋은 땅이에요. 접도구역이. 접도기 걸린 게 좋다니까요. 진출만 되면 진출입이 돼야 하는데 왜 따지냐 그러면 도로가 이렇게 반드시 갈 줄 알았더니 어라 얘가 이게 커브네. 커브. 여기서부터 커브가 들어온 커브가 이렇게 그러면 접도구역이 얘가 따라서 이렇게 따라와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따라와요. 접도구역의 의미가 뭐냐? 도로 경계선에서 이제 이렇게 땅이 이러고 돼 있으면 땅들이 이러고 돼 있으면 차가 여기서 이렇게 휙 가게 되면 여기서 툭 튀어나오면 이 차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100% 박은다니까 이러면 위험해. 커브길에서 가다 보면 100% 위험해요. 자 여기는 지금 여기서부터 직선이 딱 돌았네. 차가 여기까지 시작 오니까 휙 튀어나오면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보이는데 끝났죠. 보는 순간 끽 그럴 거 아니에요? 이쯤 돼도 진출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쯤이면 진출입 될까 안 될까요? 자 여기서부터 딱 오니까 차가 튀어나옵니다. 차가 나온다. 차가. 사람이 나온다. 보여요 안 보여? 보이죠. 그러면 브레이크 밟으면 이쯤 가서 쓸 수 있나요? 쓰겠네. 그러면 진출입이 돼요. 그러면 과연 이쯤 가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1번 귀신도 모른다. 2번 알아봐야 된다. 뭐라고? 알아봐야 된다. 접도구역에 나오면 반드시 이 구간이 길다 그러면 이렇게 한 50m, 100m 가게 되면 무조건 이건 뚫히는 거예요. 근데 50m 안쪽은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한 거예요. 접도구역은. 그래서 접도구역에 나오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진출입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따져야 돼요. 진출입이 되는 땅이다. 무조건 좋은 땅이고 진출입이 안 된다. 맹지니까 절대 가면 안 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사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평생 마음에 안 든다 했으면 이거 진짜 좋아요. 돌에 접해가지고 평생 가도 개발이 안 돼요. 아 나는 그거 몰랐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하냐고 나는 몰랐어요. 이거 개발이 안 될지 몰랐다고 그런 땅 해주고 정상적이다 그러면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이 땅에 집은 딱 찍어서 시청 전하면 다 알려줘. 도로 관리가 누가 하냐 시에서 하는 건지 도에서 하는 건지 국가가 하는 건지 연결적 거기서 다 알려준다고. 물어보면 번지수 딱 찍어서 말하면 걔들이 다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잡아야 된다고. 자 하나만 더 설명하고 오늘 마칩시다. 하나만 더 설명하고 이게 문제가 자 이거 마치면 보내줄게요.
이게 두 개 층이 있는데, 자, 얘가 지하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지하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지하층이라는 것은 바닥에서 이게 바닥이죠, 바닥. 여기서 위층 바닥이죠. 이 높이를 보고 우리는 뭐라 한다, 이걸 보고 층고라고 한다, 층고. 그러면 이제 지표면에 땅이 이쯤 있는 거예요, 땅이. 원래 정상적인 것은, 자, 이게 땅이 이러고 있다면 이게 이제 지표면 이렇게. 그러면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죠, 아래에 있는 층,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가 층 높이가 만약 이게 4m다 그러면 평균 높이가 얼마나 되면 2m만 되면 여기서부터는 얘가 지하층이 되는 거예요, 지하층이. 그럼 우리는 평소에 뭐라고 배우냐? 자,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되면 지하층이다. 이렇게 알고 시험장에 갔더니 시험 문제가 뭐라 나오냐?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최고 높이가 2m이고 평균이 아니고 최고 높이가 2m이고 층고가 4m면 지하층이냐 아니냐. 자,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최저 높이가 2m이고 층고가 4m면 지하층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뭐야, 나는 또 평균 높이만 배웠는데 왜 또 이거를 따지냐고, 이거를. 근데 이게 이미 우리 시험에서 나왔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해를 했냐 못 했냐 지금 이런 얘기요. 맨 이것만 가지고 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하층의 개념. 지하층이냐 아니냐 물을 때는 이걸 묻는다고. 최고 높이냐 최저 높이냐. 그러니까 최고인지 최저인지 도대체인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차빈 생각해봐요. 자, 층고는 몇 m다? 4m다. 최고 높이가 2m면 생각해봐요. 자, 이게 지금 쫙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선을 우리가 2m라 합시다. 딱 반띵 되니까. 그러면 최고 높이가 2m면 지표면이 얘가 맨 꼭대기가 2m면 밑에는 이런 식으로 오다가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래서 최고 높이가 2m고 여기는 뭐가 된 거예요? 최저가 돼요. 최저가. 그러면 평균 높이가 2m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최고 높이가 2m고 층고가 4m면 이거는 지하층이 된다 안 된다? 지하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2분의 1이 안 잠기니까. 근데 얘는 최저 높이가 2m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네. 자, 다시 살짝 지어놓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2m 선. 근데 최저 높이가 2m면 여기서부터 물린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물려가지고 이렇게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저가 2m면 최고는 훨씬 올라갔지. 그러면 2분의 1이 잠겼어, 안 잠겼어요? 잠겼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뭐야? 최저 높이가 2m고 층고가 4m면 지하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매일 문제를 갖다 요즘 봅니까? 특이하게 우리는 학원 안 보는데 다른데 저기 전주 가면 제가 올해는 약간 좀 특이한 사람이 신금이라고. 신금이 금이양 잘 들으세요. 또 누가 있냐 그럼 영천 가게 되면 그 김미영이든가 이명이든가 이명인가요? 이름 바꾸면 그냥 성은 대충 성은 나도 뭐라고요? 미경이가 있는데 이 두 사람들이 보면 대단해요. 이 친구 보면 진짜 대단해요. 글 쓴 거 보게 되면 제가 볼 때 이 친구 신랑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글 써놓은 게 너무 재밌는 거. 이게 댓글 다는 게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지금 카페가 완전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분 나중에 상주에 무슨 장 줄지 모르겠지만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근데 이분이 얼른 이게 이해가 안 된 모양이에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옆에 사람이 설명해서 이해 안 되고. 근데 이런 그림을 제가 수업이나 설명한 적 없거든요.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설명하겠지만 답답해 죽겠다 그러니까 설명했으니까 두 분은 잘 들었죠? 금이양, 미양 해가지고 왜 이게 지하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 알고 가고요. 그럼 오늘 수업이 이제 어디까지 했는가 마무리합시다. 자, 관리계약에서 총설 내역인데 총설에서 용도 지역까지 마쳤습니다. 지역까지. 다음부터는 지구 갑니다. 지구 해가지고 아마 거의 입지기지 갈 겁니다. 국토계획법이 이번에는 지금 5, 6월 강의는 8주입니다. 8주 계획이니까 국토계획법이 3주에 끝나야 되니까 다음 주가 아마 입지기지 갈 것이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3주에 끝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진도 맞을 겁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